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왜 병이 걸렸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병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그 병 자체가 어떤 병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 설명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오신 그 모든 치료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 치료였습니다. 수박 겉핥기 치료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치료라 그래요? 증세 치료라 그럽니다. 증세 치료. 수박 겉핥기식의 치료가 아닌 진짜 치료는 그런 증세 치료가 아니고 무슨 치료? 원인 치료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원인 치료를 언젠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으셨던 모든 치료는 알고 보면 다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였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즉 병에 걸리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증세가 있어요. 그것은 병에 걸린 결과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현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암 덩어리가 있으면 어때? 그 덩어리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암 덩어리가 왜 생겼는지는 설명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치료가 참 잘 됐습니다. 그 수박 겉핥기 치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기분 좋았죠? 감사합니다. 6개월, 1년 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발이에요. 왜 재발이에요? 원인 치료가 안 됐어. 원인, 그 암이 생기게 된, 그 병이 생기게 된, 혈압이 높게 된, 당뇨병이 걸리게 된 그 원인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결국은 여기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원인 치료. 이제 수박 겉핥기식 치료를 아무리 해봐도 재발, 그다음 또 재발, 또 재발이에요. 이제 정말 원인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십니다. 아시겠죠? 이번 225기를 통해서 멋진 원인 치료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종류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왜 병의 종류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이 병명을 들어본 일도 없는 병명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병명마다 증세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그 병마다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증세가 다르면 다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을 써야죠. 다른 방법을 써야죠.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세 치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각 질병마다 치료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증세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증세 치료의 특징이지 원인 치료는 다 다를까요? 병마다 다 다를까요? 네, 원인이 다 다르다면 원인 치료법도 다 어떻게 돼? 다 달라야 되죠. 그러나 모든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같은 원인이라면 고혈압에 걸리는 원인이나 관절염에 걸리는 원인이나 암에 걸리는 원인이나 당뇨에 걸리는 원인이나 그 원인이 다 같다면 원인 치료법은 꼭 같겠죠. 그 원인이 다 다르다면 원인 치료법도 병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같을까 다를까? 원인. 모르겠죠, 그렇죠? 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아무리 질병의 종류가 많아도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거를 알면 돼요. 요거를 알면 돼. 자, 어떻게 그렇게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말 되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 안 되는 말을 이때까지 하고 있었다면 전 벌써 끝났죠. 정말 그 수많은 여러 종류의 병의 원인이 같을까? 야, 요거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같으면 좋겠죠. 그렇죠? 왜? 같아야 간단하니까. 자, 병은 우리 몸에 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게 병이에요? 변질되는 것이 병이요. 그렇죠? 암이라는 병은 세포가 변질되는 병이라.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이상한 변질된 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병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변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몸은 세포야. 피부도 피부세포, 뇌도 뇌세포.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 폐세포 덩어리, 콩팥세포 덩어리, 간세포 덩어리, 다 각종 약 274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질됐다는 것은 뭐가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세포가 변질됐다는 말이야. 자, 이제 병의 원인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모든 질병은 몸이 변질된 것이고, 몸이 변질된 것은 세포가 변질된 것이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될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몰랐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는 몰랐더랬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1967년. 1967년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자, 세포가 뭐 때문에 변질되는 건 줄을 모르는데 이제 병이 났다. 그러면 무슨 치료밖에 못해요? 증세 치료밖에 못하는 거죠. 왜?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는 것인 줄 모르면 변질된 결과로 생기는 뭐예요? 증세만 치료해야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치료법은 전부 세포가 변질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전부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제가 1967년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 자, 그런데 아직도 그게 196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입니다. 그 52년 후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증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그동안에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자,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 오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는 줄을 몰랐고, 오늘은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는 줄을 압니다. 아는데도 왜 증세 치료만 할까요? 모를 때는 증세 치료밖에 뭐예요? 못하죠. 세포가 왜 변질되는지 모르면 증세 치료밖에 못하죠. 그런데 세포가 왜 변질되는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세 치료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 그러면 세포가 왜 변질되는 줄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 시대입니까? 유전자 의학 시대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암 치료할 때도 암세포 떼내가지고 뭐 검사해요? 유전자 검사해서 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 암세포가 어느 약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유전자 의학 시대입니다.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가. 자, 유전자를 알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포 그림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가 있어요. 자, 세포. 이게 이제 세포가 있고, 이게 세포막이야. 이제, 맨 겉에 있는 게. 그리고 여기 빨간 거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세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세포 핵이야.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저렇게 세포 핵이 있어. 공통적인 구조예요. 그 세포 핵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저 세포 핵을 열어보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열어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세포 핵이 있고, 이걸 잘라서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염색체라는 거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딱 보니까 뭐 뭉치예요? 실뭉치야. 그렇죠? 실뭉치. 이게 실이요, 실. 실이 뭉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왜 저거를 염색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것도 웃깁니다. 알고 보면. 옛날에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려면 그냥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 희미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반투명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돼, 구조가. 그래서 이 세포를 어떻게 했게? 물감을 매겼어요, 물감을. 물감을 매가지고 뭘 했다고요? 물감 매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염색하는 거. 염색을 딱 하면 염색이 제일 잘 되는 것이 염색체야.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 세포의 구조 중에 염색 화학 물질 있죠. 그 화학 물질 제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제일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염색이 제일 잘 되는 물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염색체. 참 무식한 얘기였습니다. 염색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염색체가 뭐냐? 알고 보니까 결국 뭐라고? 실뭉치예요. 왜 염색체가 염색이 잘 될까? 실이 물을 잘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새파랗게 염색이 돼. 그러면 저 염색체가 뭐가 도대체 세포 핵 속에 염색이 제일 잘 먹는 그런 이런 이 뭉치, 실뭉치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이야, 다. 그래서 실을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그게 그 실이 바로 유전자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라? 유전자 뭉치라. 그러면 저 유전자, 그래서 이 실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 아, 꼬불꼬불 꼬여있는 실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꽉 뭉쳐있는 것이 염색체다. 꼬불꼬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줄이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 네 가지 물질들이 꽉꽉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거야. 저거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포 핵 속에 있는 것은 염색체고,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유전자다. 유전자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저 유전자가 뭐 하는 거냐?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게 글자예요, 글자. 글자라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돼요? 0하고 1입니다. 그렇죠? 0하고 1이에요. 0하고 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요, 아야, 어요, 오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어서 끼워 맞추면 온갖 소리를 다 내. 그리고 온갖 무엇을 나타내요? 뜻을 나타내. 그렇죠. 그 글자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문장은 뜻을 나타내.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인데 그 1하고 0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0 2개하고 1이 2개다. 이거를 이렇게 배열한 거하고 1100 한 거하고 꼭 같지만은 뜻이 같아 달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야. 야,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이상구하고 예? 상이구하고 다른 거예요. 글자는 똑같아도.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배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배열 순서. 그래서 이 유전자도 이 글자야. 글자인데 배열 순서가 요게 뭐냐면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들이 배열 순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뜻이 다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글자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상구 야, 이거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하고 요거 바꿉시다. 여기 이영을 여기다 보내고 여기 시옷 있던 걸 뭐예요? 상구가 누가 돼버려? 이 악구가 나타나. 이 악구는 어떤 놈입니까? 맨날 하면서 놀래는 사람. 달라져 버려요. 이상구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악구 멋집니까? 전혀. 글자는 배열 순서만 착 바꿔버리면 엉뚱한 게 돼버려요. 세포 안에 글자가 있는데 병이라는 것은 그 글자의 배열 순서가 뭐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구 세포는 아주 멋져, 점잖하고 괜찮아. 그런데 이 상구가 악구로 변하면 멋진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 이런 병신이 돼버려. 그게 여러분의 암세포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정상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정상일 때는 참 착한 세포야. 그리고 뭐예요? 참 일을 잘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착한 세포인데, 정상세포인데, 이게 저 글자 배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예.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는요, 절대로 남의 집에 마실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들은 비정상적으로 글자의 배열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미쳐요. 그래가지고 맛이 가가지고 자꾸 마실을 댕겨 아무데나. 그래서 지 마음에 드는데 뭐예요? 가서 거기가 우리 집이래. 그러니까 이 유방세포가 맛이 가가지고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가서 뇌에도 가고 뼈에도 가고 이래서 앉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유방세포, 변질된 유방세포. 뭐가 변질된 세포?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결정해주는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라는 세포 안에 입력된 뭘까?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무리 새 거라도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에 바깥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고장이 나버려. 기계는 새 거야. 그런데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즉 컴퓨터의 유전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네. 그런데 이게 본래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1001이 돼버려. 그러면 비정상이야 이거. 그럼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몸의 변질이고, 몸의 변질은 세포의 변질이고, 세포의 변질은 뭐의 변질이에요? 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 의학계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알게 됐죠. 여러분이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이 바로 질병의 원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원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뭘까?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유전자를 그런데 그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여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2만여 가지의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나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병을 낫게 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첫째, 왜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세상에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냐고 하면 그 유전자들이 도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의과대학을 댕길 그 1960년대에는 질병의 원인을 몰랐다.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유전자가 변하는 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사들이나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 원인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왜? 변하는 유전자가 변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뭐라 그러고 있었어요? 유전자는 안 변한대.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증세치료밖에 수박 겉핥기밖에 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려져서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의 지각변동, 큰 지진이었어. 현대의학을 하면 꽉 흔든 거예요. 우리 의사들 전부 쇼크를 받아. 유전자가 변하네? 응? 우와!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유전자가 변한대요. 이게 웬일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때 놀라운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놀라운 뉴스는 어디서 보도를 합니까? 어디에 나요? 예, 타임 잡지에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타임 잡지에서 아주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 타임 잡지 나와라. 타임 잡지 나왔어. 그렇죠. 타임 잡지. 예. 타임 잡지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여기 며칠이에요? 2010년, 9년 전이에요. 그렇죠?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이 뉴스,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소식이 진짜로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이라면 타임지 어디에 보도가 되는 거요? 표지에. 그래서 표지에 보도되는 소식을 커버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이 커버 스토리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유전자를 미국말로 DNA라고도 부릅니다. 유전자를 gen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NA 혹은 게놈,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옛날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사람은 참말로 재수 있어 없어? 재수 더럽게 없어. 자기는 죄언제 하나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 여러분 이제 자 유전자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특징이 유전되려면 그 유전시키는 것이 바로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내가 가진 세포의 특성, 성능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전시키는 요소가 유전자예요. 옛날엔 유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를 유전인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유전자는 누구한테로 가? 자녀들한테로 갑니다.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참 미인입니다. 특히 뭐가 잘생겼게? 이 가슴이 잘 생겼어. 근데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다 유방암이야.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자기도 엄마로부터 또는 외할머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겠구나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 참 그 아까운 그 이쁘게 잘생긴 유방을 둘 다 잘라버렸어요. 그 참 아까워요. 그래서 암 안 걸리려고. 근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나쁜 병에 걸릴 운명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전자가 변한다면 안젤리나 졸리가 그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받은 나쁜 유방암 유전자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나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무슨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 유전자라는 것은 본래 무슨 유전자였는데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비정상이 됐다. 그럼 이렇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이라는 것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 된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아시겠죠? 네.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아무도 제가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박수 치네.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쳤어요? 왜 쳤냐면, 여러분의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어, 그래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강의를 듣고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는 구조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 구조적이라는 게 뭐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 글자 순서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조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기능을 잘 해야 돼.
유전자의 기능이란 게 뭐냐고 하면 이 구조가 정상이라고 치고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작동이란 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팍 켜지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뭐예요? 꺼져버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술적으로는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 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강의 때문에, 강의 내용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졌냐? 자,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는 제 강의를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쁘다! 희망이 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 기쁘다고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질. 그 뭐예요? 그게 엔돌핀이야. 제가 엔돌핀 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엔돌핀이야. 자, 그러면 엔돌핀은 어디서 생산되냐 하면 뇌세포에서 생산돼. 뇌세포의 안에 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엔돌핀을 그렇게 생산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이 돼. 네. 그러면 기뻐져. 기뻐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박수를 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유전자가 구조적으로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회복될 수도 있는 것처럼 기능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유전자가 팍 꺼져 있다가 팍 켜지면 엔돌핀이 생산되고 그러면 박수 안 치던 우울증 환자가 박수를 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병이 낫는 거요? 우울증이 낫는 거지. 그러니까 우울증도 알고 보니까 무슨 병이야?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가 기능적으로 꺼진 병이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강의를 듣고 켜질까?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좀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렇죠? 이야, 큰 글자로 Why는 뭐예요? 왜 Your는 뭐예요? 당신의,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이것도 당신의 destiny가 뭐예요?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이거 뭐예요? is not, isn't. 이게 뭐냐면, 운명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유전자를 유전받았으면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뭐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운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왜 나의 켜지고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으며 왜 구조적으로 정상이던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됐는가? 요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자, 현대의학이 이거를 지금 유전자의 변질로 모든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5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52년 전에 제가 배웠던 증세 치료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과학자들이 그 자신들이 그 당사자들이 유전자는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이 뉴스타트에서 알아낸다면은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정말 그동안에 제가 지난 36년간을 계속 뉴스타트를 해오는데 참 놀랍게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 오래 살아봐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완전히 치유가 된 거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복 얘기 들어가 보면 많은 분이 있죠. 계속 그런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1982년부터 37년이구만요. 동안 이걸 해오면서 꾸준히 이거를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설명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여기 epigenetics. 요 epi를 가려버리면 뭐예요? genetics예요. 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epi가 붙으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epi라는 단어는 후라는 말입니다. 후. 이 genetics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이 genetics 유전자학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유전자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태어나서부터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게 제네틱스. 이게 제네틱스. 그래서 이런 제네틱스에서 가르친 것은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유전받는 것뿐이다. 그렇게 가르친 학문을 유전자학,
제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는 보니까 뉴 사이언스는 새로운 과학이야. 저도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했어요. 이제 요즘 나온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은 이게 후라는 거야. 후. 그러니까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도 결정돼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후에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암이란 병은 발생할 수가 없어. 어떤 병도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상 유전자를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시키는 뭐가 있어? 원인, 그렇죠.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비정상에서 다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럽니다. 후천성 유전자 의학. 그래서 천자를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s,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냐? how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 말은 여러분이 하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이게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선택이.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오시기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이 뉴 스타트를 하겠다. 가자. 라는 선택이 여러분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선택이 된다면 참 대박이죠. 그렇죠. 자, 그게 대박인지 아닌지 알아봐야지 이제 그렇죠. 알아봐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봅시다. 물론 암이라는 병은 그 유전자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바보같이 배웠어요, 옛날에. 유전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은 정말 엉터리였어.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속상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뭐예요? 속상해 죽겠다. 그 속상하는 게 뭘까?
뭐가 상하길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은 정확하게 속이 뭐냐라고 한번 따져보면,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요. 그 세포, 그러니까 속이라는 말은 마음이란 말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뭐도 될 수 있어? 세포 속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럼 세포 속에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유전자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속 상한다고 부르는데, 마음 상하면 유전자 상한다는 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 잘 나요? 속 많이 상한 사람이. 속 많이 상한 사람. 예.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병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 암 환자들은 속상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라. 아시겠죠?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허허하고 뭐 속상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에이, 잊어버려. 이런 사람들 병 잘 안 걸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속상함입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유전자 변질이 심해. 그래서 이 세상에 속 안 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세포들이 다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 모든 사람. 예. 그럼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의 유전자가 이 속이 상해서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변질되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암 걸려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왜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도 오늘도 이상구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겼고 여러분도 생겼는데 왜 여러분은 암 환자가 돼 있고 이상구 박사는 뭐예요? 암 환자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전자가 왜 변질되는가의 원인을 지금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파고들어야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뭐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알아야 돼. 자, 왜 그러냐?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놀라운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 생기는 쪽쪽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이 45세 때 암 환자가 됐다면 나이 45세 될 때까지는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여러분 몸 안에서 다 뭐예요? 다 죽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까지 잘 죽이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죽이게 돼버리면 암 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원인을. 근데, 45살 때까지는 암 안 걸리고 잘 나갔다는 말은 45살 때까지는 속 상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43살부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으라 하고 속상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암세포가 뭐예요? 너무 많이 생기면서 동시에 그 암세포를 죽이지를 뭐예요?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암세포를 죽이지를 못하겠다. 자, 여기 이제 암세포입니다. 이게 이 가운데 있는 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몸 속에 이런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런 암세포가 딱 생깁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다 생겨.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 생겨요. 이거 생길 때마다 아는 사람 손 들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정신병으로 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기고 있어. 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우리 몸 안에. 이 현상을 면역현상, 자연치유현상이라 그래. 이렇게 암세포가 턱 생기면 이런 하얗고 동글동글한 면역세포, 이 경우에는 저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쫙 몰려가요. 몰려. 뭐하러 몰려가게? 죽이러. 자연치유해야죠. 죽이러 가요. 여러분이 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낼 줄 아는 사람. 또 정신병원 갑니다.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에서 무선적으로 일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 우리 몸 안에서. 나는 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 딱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T세포들이 가세요. 그래서 요 빨강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물질을 자연 항암 물질이라고 부릅시다. 아시겠죠?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게 지금 이 유전자가 꺼져 있어.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꺼져 있던 빨강색 유전자, 즉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 있다가 짠 하고 켜져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이게 알고 보면 뭐 할 노릇이요? 귀신 곡할 노릇이요. 의사도 할 줄 몰라. 아무도 할 줄 몰라. 이상구 박사도 할 줄 몰라. 그런데 이런 귀신 곡할 노릇이 이 귀신 곡할 노릇을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초자연적, 초인간적으로. 이 놀라운. 그래서 이게 짜잔 하고 켜져, 이게. 딱 켜지면, 이 세포가 지금은 유전자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작고 동글동글한데, 이게 짜잔 하고 켜지면 어떻게 돼? 켜지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세포가 뭐예요? 활성화돼요. 이렇게 돼요, 세포가. 와, 그렇죠. 유전자 켜져서. 짠! 유전자 켜졌어. 켜지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줍니다. 뿌려주면은 이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귀신 곡할 노릇으로 초인간적인, 이 인간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초인간적, 초자연적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있었던 것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안 일어나면 암세포는 안 죽어. 그리고 암세포가 자꾸 활동을 하고 커져요. 숫자가 많아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그것이 바로 암 환자다 이 말입니다. 즉, 암 환자는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잘 일어나던 사람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더라고요. 자, 우울증 환자는 무슨 말이에요? 엔돌핀 유전자가 있는데 이 노란색 유전자를 엔돌핀 유전자를. 이 엔돌핀 유전자가 잘 켜지면 박수도 잘 치고 잘 웃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참 잘 웃고 박수도 잘 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때부터 뭐예요? 예? 어느 때부터 이 엔돌핀 유전자 어디 꺼져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환자는 무슨 병에 걸려? 우울증에 걸려.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아니래도 수시로 이 유전자가 잘 꺼져 안 꺼져? 꺼지면 수시로 우리도 우울증에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오래 들어가 있을수록 엔돌핀도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유전자들도 뭐요? 같이 꺼져. 그래서 암세포도 잘 못 죽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울증 환자, 암 환자 또는 소화불량 환자는 뭐예요? 위장세포에 있는 이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모든 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유전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 그렇게 기뻐서 박수 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이야, 그렇구나. 그렇죠.
모르던 걸 뭐요? 알았다. 자, 어떤 거다든지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힘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받아야 켜져요. 그렇죠? 꺼진 유전자도 뭘 받아야 켜져? 힘을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꺼진 유전자들 켜래. 지금 T세포 속에 자연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을 그동안 못 죽이고 있다가 오늘 저녁부터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알면 뭐를 받아? 힘을 받지.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꺼졌던 엔도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자, 켜집니다. 꺼졌던 자연화학 물질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집니다. 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박수. 이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 아까 타임즈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박수를 활발하게 세게 치는 사람이 있냐면 적당히 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다 뭐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박수를 세게 칠수록 유전자가 치기로 선택하면 유전자가 더 힘을 받을까 덜 힘을 받을까?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박수를 막 가만둬도 이 정도 칠 사람도 어떻게 치도록 선택을 해야 돼? 이야 하고 선택을 확실하게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힘을 더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빨리 켜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박수를 크게 치고 저한테 박수 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자를 향해서 박수하라 이 말이야. 박수 치고 박수가 모자라면 뭐까지 동원해야 돼? 함성까지 동원하면 유전자가 빌빌하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확 켜집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이거를 선택을 하라. 아시겠죠?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쏙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 선택을 하느냐, 죽으라고 미워하는 선택을 하느냐. 부부 싸움이 벌어져서 하루만 말 안 하기로 선택하느냐, 한 달을 말 안 하기로 선택.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한 번 말 안 하면 최소한 3개월을 안 한다. 그러면 안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유전자를 안 키우는 거예요. 그 선택. 나는 그래서 3개월 전에 지금부터 해야지. 근데 아니야, 내가 3개월이라 그랬잖아. 안 돼. 이 선택이야, 선택. 자,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예요?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자. 용서하자. 딱 이렇게 마음을 넓게 먹어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뭐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힘이 어디 있느냐? 진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거짓을 알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모든 거를 아는 게 다 힘 아닙니다. 뭐를 아는 게 힘이라? 진리를 아는 게 힘이다. 거짓을 알면 힘 빠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거짓을 알면 힘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면 힘나요? 자, 진리. 자, 진리를 알면 힘난다. 그래서 진리 속에 힘이 있다. 진 속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면? 선을 알면. 선을 안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지. 엔도르핀 나오고. 여러분 T세포 유전자 켜져요. 그 다음에 또 뭘 알면? 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 나의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진선미를 알면 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 진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네.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가 뭐예요? 악. 미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를 알면 힘이 나서 우리 유전자가 잘 켜져 있었을 텐데 진선미의 반대, 거짓을 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뭐요? 속였구나. 나를 뭐요? 배신했구나. 유전자 꺼져. 배신. 거짓,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럼 유전자 팍 꺼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뭐예요? 이야,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꺼져 안 꺼져요? 악을 알면 꺼져. 정말 더럽고 안이 꼽고 매시고 이제 꺼져 안 꺼져?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유전자는 예민하게 이 진선미에 반응하고 이 진선미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서 깨닫고, 이야,
이렇게 선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진선미를 알므로 받는 힘, 힘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라고 부른다. 이 기를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무슨 기라고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진선미를 더 깊이 많이 아는 사람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진실이구나. 예. 그래서 기. 예. 그래서 기의 본질은 진선미에서 나와.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 힘이 막히면, 뭐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왜? 유전자가 꺼지면 세포가 꺼져. 세포 작동을 안 해요. 세포가 작동을 안 하면 뭐예요?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에다가 암세포도 못 죽이고 죽을 것이지.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원인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이제. 네. 이런 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왜?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현대학은 이런 쉽고 당연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무언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원인을 찾고 있어, 지금.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기가 막히는 것이고, 그 기의 본질은 바로 진수입니다. 왜 이쪽으로 안 갈까? 현대의학이. 그러면 뭐만 있으면 다 병 고쳐. 진선미가 있으면 병 고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 팔려 안 팔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들어가면 현대의학은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리고 어떤 원인을 찾고 있어 지금? 약이 팔릴 수 있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지금.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분이 안 오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생각을 어떻게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뭐예요? 이거 일리가 있다.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여러분은 길을 받을 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진선미를 추구하실 줄 뭐예요? 아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쉬운 말로 하면 나을 복이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성과 함께 박수! 와!